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형 양구석입니다. 오늘이 4월 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위중한 그런 상태라는 것, 더 나빠질 소지도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과, 또 사실 그것과 연관된 실질적인 경제 지표, 특히 미국은 실업 대란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실업자들이 뭐, 현재 쏟아져 나오는 그런 따지고 보면 대형 악재인데요. 그런 것을 이겨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벌써 오늘까지 3주 연속 그런 반등세가 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나름대로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위기 국면을 이겨내가는 그런 국면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급락 약세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향후 현재 최악의 1, 2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태가 더 나빠질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 특히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현재 그런 우량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코덱스 인버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오늘부로 현재 지금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을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과 맞춰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및 그 주변에 있는 대형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종목들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현재 그 구성을 하거나 또는 변화를 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죠. 4월 7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주가는 별로, 생각보다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를 특히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건데,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중기, 단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이 현재 삼성전자가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 하는 점을 결론 삼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순서를 밟아서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래요. 즉 글로벌 관점에서 호재가 됐던 것은 미국도 그렇죠. 사망자 증가세가 좀 주춤한다는 거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도 가장 위험한 국가들의 코로나와 관련된 현재 상황이 이미 가장 나쁜 상태, 정점이 경과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 빅스라고 있어요. 빅스라는 것은 변동성 지표인데 이것을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포지수가 한때 3월 중순경 82.69까지 뭐 치솟아 올라가다가 지금은 46.8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것도 완만하게 계속 꾸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은 그만큼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악재가 계속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악재에 상당히 익숙해져 나가면, 즉, 내성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정책과 관련돼서도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320조 원에 상당하는 구제 금융 활동, ESM이라고 합니다. 유럽 안정화 기금이죠. 이것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한때 급락을 하면서 2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모습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일간 반등한 폭이 무려 합계가 39%나 된다는 거죠. 2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 28.3달러까지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하죠. 이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띄워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나스닥은 전일 대비 현재 261포인트, 현재 퍼센트지로 봤을 때 3.48%인데 아마도 미국의 사망자 증가세가 좀 줄어들고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급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나스닥 선물이 항상 현재 주가에 예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이 강했다가도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선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날 가장 큰 우리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해서 그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등세가 그것도 3주 연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과 또 현재 내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또 긍정적인 변화가 중복해서 겹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 일평균 5,900쯤 매도했던 최근 한두 달간의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는 오늘 매도 1,500억 원 정도는 오늘 현재 부장 끝까지 매도한다 하더라도 2,5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평균적으로 매도했던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로 축소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은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 쪽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금융투자도 매수를 하고요. 연기금도 꽤 많이 매수해요. 해서 기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 특수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증시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보고 단기로 그것도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반등을 노린 그러한 강한 매수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매도하죠. 양쪽을 나눠서 선물 쪽은 매도하고 선물 쪽은 매도, 현물 쪽만 매수하는 지수로 봤을 때 이 모양새는 올라가는 쪽입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선물 코스피 선물 지수죠. 지금 베이시스입니다. 지난 주말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0 수준이었다가 지금 거의 1포인트 포인트 정도를 현재 회복을 하면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잘하면 콘탱크가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장세이죠. 콘탱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분위기가 풀렸다라고 보고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참가하면서 그 베이시스가 역베이시스가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 현재 분위기가 그렇듯이 추가적으로 종합지수 18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뭐 너끈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이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현재 지금 미국은 여전히 현재 코로나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어떻게 더 나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기 어려울 참혹한 상황에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장 심리적으로 극복했다 치더라도 그것에 의한 참혹한 현상이 한 보도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휘청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는 것이죠. 또 남미로 확산되고 있고요. 일본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글로벌 전체 악재로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전혀 현재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기가 휘청됐고 한데 이 문제가 쉽게 V자로 반등되기는 않고 L자 형태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2020년 금년 GDP 성장률이 노무라증권 같은 데 마이너스 6.7%, 지금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플러스 1.3, 한국 우리나라 현재 당국에서는 한 2.1% 정도로 보고 있죠. 평균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원달러, 사실 분위기가 이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 즉 현재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일본 사태로 본다면 장대 음봉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지난주 반등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장대 음봉이 연속해 나왔던 것처럼 오늘 같은 분위기,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현재 원화 강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음봉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요 점은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반등은 조건부적 반등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구조적인 반등이라면 원화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것이 약간 우리 그 점과 관련돼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2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 매도 규모는 불긴 줄었다 하더라도 연속 순매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 상장 기업들,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재 대략 한 150개 정도 되는 대표 시가총액 최상위 상장 기업들의 금년 1분기 실적, 1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겠죠. 실적이 썩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라는 것이죠. 현재 시장에서 약 17% 정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베이시스가 호전됐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약세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반등세는 최악의 상태를 좀 벗어났다는 정도뿐이지 근본적인 개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없잖아. 따라서 그래서 종합지수의 예상을 지금 한 17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1800 정도 수준, 일단 그 정도를 목표로 전망을 하고 전략을 세워놓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그와 걸맞는 그런 걸맞는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골격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의 주변에 있는 삼성 5인방,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삼성전기, 이렇게 그렇게 되죠. 여기 4개 종목인데요. 이 4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골격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SAP 반도체, 넷피스,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 중에서 2개 정도, 그리고 5G 중에서 RF, HIC 같은 종목들을 골라서 현재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드렸던 거지, 그 전에 몇 개월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요. 또 IT에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삼성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상당 부분을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다소 느리더라도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몰아주는 게 더 낫고, 그리고 현재 삼성바이오는 IT는 아니니까 삼성바이오는 별도로 또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자 하는 관점에서 앞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및 삼성 5인방 중에서 굳이 2종목을 압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다가 삼성바이오, 이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줘야 된다는 건데, 비중은 현재 전반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조절한다기보다 비중을 가져와 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류, 삼성 SDI나 일산이나 전기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압축하는 게 좋고요. 굳이 더 줄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압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특별히 현재 삼성전기가, 삼성 SDI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올 것이다. 이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한 종목 정도가 더 필요하다면 삼성전기, 물산, 그리고 SDI 중에 한 종목만 찾는다. 다만 삼성 SDI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한 종목 더 한다면 삼성 SDI 정도가 더 적당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목 외에 현재 코로나 사태를 맞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또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좀 더 중요해질 걸로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바이오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단기, 중기 관점에서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된다는 거고요. 단기, 가급적 단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중기.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뭐 약간 미약한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새롭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편입할 대상으로 삼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코덱스 인버스 같은 또 일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들 종목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그 바이오주가 너무 많아요. 또 바이오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죠.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시장의 재료나 분위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신약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요. 또 주가가 위아래로 너무 많이 흔들려요. 도저히 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까지 변동성이 심하죠. 점잖게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기 투자 대상으로도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몇 개, 뭐 한 10개 중에 한 개 정도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불가능한, 적절치 않고, 또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튼튼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억지로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앞에 얘기했던 몇몇 종목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단기 관점에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몇 개 정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만 가볍게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차트를 잠깐 펴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은 내일 화요일 나고요. 금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네요. 4월 7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한 보통 오전 8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자, 전망치는 이래요. 현재 지금 매출은 1분기 매출입니다. 55조 원 정도, 55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근데 괜찮은데요? 매출이 늘었어요. 늘을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6% 정도. 55조면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약간 줍니다. 6조 1200억 정도. 작년 1분기가 사실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비교한 적당치는 않은데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도 조금 내려갑니다. 1.8% 정도. 그리고 그 전망치, 1개월 전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는 코로나가 더 나빠졌으니까 당연히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죠. 그래도 크게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한 2% 정도. 영업이익은 원래 한 6조 5천억 정도까지 봤던 건데, 그보다 약 7% 좀 낮게 그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데 그 정도는 선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총 상위죠. 삼성전자까지를 포함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상장사 그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6.9%, 생각보다, 우리가 그 당시 1개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약 17% 정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도이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나 SK이노베이션은 적자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외적인 종목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가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쇼크가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어려운 상태, 더 그 전망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분은 선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삼성전자한테 주요 부분 중에 하나의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C 부분은
소비자 가전, TV 같은 거죠. TV,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쪽입니다. IM 부분, CE 부분이 전 세계 수출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은 거의 올스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준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요.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나 또 하향 조정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거의 원한대로 그대로 현재 유지한다. 만약 펀더멘탈만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종합지수는 고점 1월 20일 날 고점 2277인데요. 22.7%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습니다. 23.8%. 원래는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떨어질 수 있는 적정한 낙폭은 종합지수보다 덜 떨어지는 약 15%, 10 내지 15% 정도 떨어지면 그러면 적정한 건데 그 상태에 10%더 떨어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것은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물량이 풍부한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마치 현재 특정 펀드가 ETF를 매도하듯이 삼성전자 그 ETF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바람에 삼성전자 실적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뭡니까 저평가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많이 빠진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수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약간 느리긴 하죠. 어쨌든 그랬고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별도가 됩니다. 논외가 된다는 거죠. 불문가집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2025년 5년 후에 영업이익 전망은 85조 원 그대로고요. EPS 주당 수익은 10,000원 정도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곱하기 20해서 20만 원 나온다는 걸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 그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되겠지. 하반기 주가 전망은 아마도 코로나 극복되면 7만 원까지는 뭐 갈 것 같고요. 내년 전망도 1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10만 원만 보고 2025년까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현재 주가에서 최소한 4배거든요. 4배면 한 5년 투자해서 4배 정도 수익이 나오면 그러니까 퍼센트지 300%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우량주인데 말이죠. 현재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를 타먹는 것보다 삼성전자 배당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5G가 아니죠. 현재 4차 산업혁명이란 대세적 흐름의 반도체, 및 비밀의 반도체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 장기 투자를 통해서 투자 성과까지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